네, 저는 이번 학기에 전공심화 임상치료공 세미나 수업을 하게 되는 대구보건대 치료공과의 박영대 교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수업을 한 학생들이 많아서 대부분은 저를 알고 있지 싶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이제까지 초인치를 주로 담당했고요. 사실 임상에서는 제가 저는 임상에 기공소를 운영을 하다가 학교를 왔기 때문에 일반 소량들과 마찬가지로 세라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워낙 오래 제가 학교 강의를 나왔기 때문에 형태학부터 시작해서 국소치, 총이치, 광교, 거의 웬만한 전공 과목은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공심화에서는 임플란트를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임플란트 수업을 제가 지금 2학년들도 잠깐 해주고 있는데 제 담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요청으로 좀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조금은 다른 과목보다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임플란트를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임플란트가 보급이 되면서 활성화되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임상에서 세미나를 듣고 공부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공사 소장님들이 어느 소장님들이랑 마찬가지지만은 임플란트 책은 엄청나게 전부 다 사봤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는요, 제가 전공심화 수업을, 우리 학과에 전공심화가, 딱 10년 됐습니다, 생긴 지가. 2013년도에 생겼는데, 올해가 2023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1회 때부터, 전공심화 수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전공심화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학생만, 되는 졸업생만 원래 전공심화 입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재직자들이 웬만큼 전공심화를 졸업을 했고, 모집하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른 대학에도 졸업을 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서 지금 우리 학교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에 있다가 들어온 학생들도 제법 있지만은, 대부분 학생들은 지금 3학년을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아까 촬영하게 된 이 목적은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뭔가 전공심화를 입학하는 학생들의 나름대로 자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뭔가 쓰는 포부가 있어서 전공심화를 아마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학사 졸업장도 중요한 것도 맞고요. 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말 그대로 우리 학과의 전공심화, 이렇게 전공을 좀 심화 과정을 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저희들이 또 내세우는 임플란트 회사에 취업할 학생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임플란트 회사의 취업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놨는데요. 일단은 전공심화 학생을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취업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리가 남는다 그러면 3학년 졸업생을 취업시키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심화 학생들 수업을 담당하고 취업을 시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공심화 학생들이 좀 더 확실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전공심화를 하고 나서도 자기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학생들이 좀 계속 대부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이 학생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좀 해주고,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그래도 뭔가는 자기 속에서 쓸 때 속에서 몇 줄을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도록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를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하고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한다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임상치료공 세미나는 그 과목 자체를 좀 포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하든지 상관없도록 보철학 종류에서,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우리 졸업생들이 임플란트 회사에 취업할 학생들도 많고 또 임플란트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커스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크라운을 만드는 이 임플란트 보철 과정을 수업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수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 지금 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실습이 4시간이었는데 지금은 3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수가 다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학과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편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습하는 교수님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학생들도 굉장히 시간이 쫓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직용 세미나를 3시간 수업을 하면서 원래 우리 목표는 똑같습니다. 4시간 수업할 때나 3시간 수업할 때나 하는 과정은 똑같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이제까지는 지금 뭐 대부분 교수님들이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입식 교육. 그래서 교수님이 들어가서 PPT를 띄워놓고 열심히 강의를 하지만은 학생들이 물론 잘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잘 받아들이고 자기가 따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렇게 해서는 들을 때는 알고 있지만은 나중에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제 플립드 러닝을 이제 교수법을 좀 배웠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 와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제가 학회를 하나 이제 미래융합학회라고 전국적으로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학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회가 있습니다. 저희 기공사뿐 아니고 다른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거기 가서 이제 계속 교수법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이제 거기에 지금 임원진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워크숍도 해서 또 공부도 하지만은 평소에도 2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교수법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요즘은 줌이 나오고 나서 화상 강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봐서는 이 원격 교육이 비대면 교육이 굉장히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교육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도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볼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이나 반복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이게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그래도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 효과를 보면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 효과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더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대면 수업을 적극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옆에 교수님들한테도 그런 많이 이제 소개도 하고 대신 이제 일반 교수님들이 영상 촬영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또 학교 교수 우리 센터에 이렇게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는 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을 하자면 제가 하는 수업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15주차 영상을 다 찍을 겁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다 찍고 나면 이 영상을 하나씩 여러분한테 매주 수업 1주차면 1주차 학교 여러분들이 수업 오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학교 와서는 실습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영상을 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걸 서로 토론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플립드 러닝입니다. 우리 교수법에서는 플립드 러닝인데 교수법이 다양한 교수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플립드 러닝이 굉장히 좋은 교수법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아직도 이제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으면 적응을 잘 하는데 아직도 일부 학생들이 적응이 잘 안 되는 학생들도 있고 하지만 어차피 내 입에서 말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서 학생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3년 동안 임플란트를 수업을 듣고 기공과로 와서 임플란트를 들었어요. 근데 막상 부모님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임플란트 내 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 학생 보고 임플란트가 뭐야?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할지 저는 이제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해보거든요. 질문을.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학생을 거의 못 봅니다. 그게 이제 문제지.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덴처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이 배열 몇 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덴처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친구나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렇게 배웠고 덴처 제작까지 잘 만들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실습 몇 번 했다고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덴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뭐 학부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전공심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하는 수업은 지금 그런 것들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학교에 계신 우리 지용학과 교수님이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제가 그 교수님한테 많이 배우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업을 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 주시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 학기나 1년이 지났을 때 나름대로 조금은 남는 게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늘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오리엔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부터 1주차부터 수업이 들어가야 돼서 일단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여러분한테 내가 먼저 보내줄 겁니다. 오늘이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원래 등록이 마감인데 지금 제가 어제 등록 현황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원서를 넣은 학생이 50명이 57명이 원서를 넣었는데요. 자격 미달 학생이 몇 명이 나왔고 그리고 또 해외 취업반이라서 혹시나 해외 못 가면 전공심화를 하려고 원서를 넣었다가 지금 해외에 가 있는 학생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거의 뭐 50명 다 차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하나 더 약속을 해야 될 것은 제가 아마 이 영상을 보내줄 때쯤 되면 여러분한테 설문지 한 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심화를 오게 되는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어떤 취업처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또 좀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저하고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할 내용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전공심화 과정을 이야기만 들었지 어떤 수업을 하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를 겁니다. 물론 뭐 나중에 가면 다 교과목이 나오고 하겠지만은 제가 오늘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일단 오리엔테이션 전공심화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한 학기 동안 임상치공 세미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제가 대부분 한 30분 이내로 짧게 가능하면 좀 짧게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너무 길면 지루해하기 때문에 저도 영상을 봐보면 사실은 영상 길이가 10분에서 15분이 가장 이상적인데 학교 공부한 내용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우리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공부할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분, 15분 만에 뭐 할 수는 없고 틱톡처럼 우리가 흥미 위주의 그런 것들 영상은 짧게 찍어서 할 수 있지만 수업을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은 그래도 2시간, 3시간짜리를 10분, 15분에 찍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 30분 안에서 오리엔테이션 영상도 보내고 1주차 수업부터도 다 그런 식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콘텐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임플란트 이제 보철을 하는데요. 일단 임플란트 보철은 대부분 요즘은 커스텀을 만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한번 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이 임플란트 보철이라는 것은 임플란트라는 것은 먼저 픽스처가 있고요. 환자 구안에 심어지는 픽스처가 있고 그 위에 보철을 하기 위한 어바웃먼트가 있고요. 물론 그 중간에 치유 과정에서 힐링 어바웃먼트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철을 하기 위한 어바웃먼트가 들어갑니다. 그 어바웃먼트가 들어가고 그 어바웃먼트 위에 우리가 크라운을 제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장 단순한 구조부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수업을 하면 일단 제가 먼저 전공심화 교육과정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그러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공심화 과정은 우리가 10학점짜리입니다. 한 학기에 10학점입니다. 그래서 실습 2과목, 이론 2과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습은 임상치용 세미나하고 최신 디지털 보철학 및 실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3학점짜리입니다. 3학점짜리 2개라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6학점을 만들고요. 그리고 재료학 및 실습이 있고 치과 산업 경영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교과 과정을 만들 때 우리 전공심화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여러 명이 모여서 자, 이런 수업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학생들한테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해서 치과 산업 경영학은 우리가 나중에 기공소를 경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과목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했고요. 재료학은 어느
어느 과나 다 기본적으로 재료학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 치료과 같으면 형태학하고 재료학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재료학 과목을 하나 넣었고요. 자, 임상치료 세미나는 뭐 크라운을 하든 덴처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저는 임플란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업을 할 거고요. 특히 우리 전공심화 학생들이 임플란트 회사에 취업하려고 관심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보철학 실습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캐드캠 수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부에서 강사분이 오셔서 이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학기 때는 요 4과목으로 10학점을 하고요. 2학기 때는 최신 디지털 교정학 및 실습, 요것도 디지털 교정을 좀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가문 보철 기용학 및 실습인데 요거는 2시간 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최신 디지털 보철학 실습이 3학점짜리가 또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요 실습 2과목은 토요일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철학 실습 2인데 요 2 과목에서는 제가 이제 요 강사분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3D 프린터랑 서지컬 가이드 만드는 위주로 제가 좀 수업을 하기를 권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요 산업 경영학도 아마 이 교수님이 이번에 1학기 때 좀 수업을 하시실 건데 요때 3D 프린터도 조금 제가 접목을 하라 그랬습니다. 요즘 치과 기용계에 가장 이제 핫한 게 3D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캐드캠은 이제 웬만큼 보급이 돼가지고 누구나 이제 일반적인 거로 하고 아직 3D 프린터는 보급률이 아직도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3D 프린터가 점점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D 프린터를 좀 더 원래는 제가 수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 교수님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교수님한테 좀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교수님도 3D 프린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도 역시나 그렇게 해서 2학기 때는 아가문 보철학은 나중에 배우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체에 얼굴 인체에 귀 같은 거 이런 거 코나 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는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배울 기회가 잘 없습니다. 우리 학교하고 몇 개 학교만 이 강의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배우러 임상가들이 학교로 오는 임상가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 수업 시간에 맞춰서 그렇고 캡톤 디자인이 있는데 여러분 뭐 사실 캡톤 디자인 다 싫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캡톤 디자인이 벌써 한 7, 8년까지 전부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캡톤 수업은 우리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권장사항입니다. 이걸 안 하면 학교 평가에서 학교 평가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사업을 따올 수가 없습니다. 큰 사업을 따온다는 것은 우리가 링크 사업이라고 이렇게 우리 조교를 했거나 이런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5년에 50억, 60억 주는 교육부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런 돈을 따오려면 이런 캡톤 수업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수업을 하고 있냐 이게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그러면 왜 교육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냐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게 결국은 창의성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3학년 때도 해왔고 해봤지만은 이게 무슨 창의성이 살아나냐 하겠지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좋은 제품들이 한 번씩 나올 때도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전국 대회에 한번 나가보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몇 년간 교육을 시키고 교육 결과물을 한번 보면 이 교육의 효과가 그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주 했지만은 조금 지겨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면 됩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내가 생각만 했던 걸 직접 표현을 해본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수업을 해보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즐겁게 수업을 했으면 가장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먼저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전공심화 과정의 해마다 제가 이제 저하고 요 담당하는 교수님이 우리 따로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나중에 만날 건데, 우리 김민정 교수님이 전공심화 과정 원래 담당 교수여서, 이렇게 이제 설문지도 조사도 하고, 여러분하고 많은 상담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역시 저도 여러분들하고 수시로 상담도 할 거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전공심화 교육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년이 끝나갈 쯤 되면 이렇게 이제 간담회를 열어갖고 설문지도 받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자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특히 여기 보면 아날로그부터 먼저 잘해야 디지털로 잘하는데 디지털 수업에 비해서 아날로그 수업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학생도 있고, 자, 캡스톤이 사라져도 괜찮을 것 같다. 수업에 잘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서 팀워크에 활용하기 어렵다. 자,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제가 2학기 때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학생들은 성적이 굉장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자기의 생각을 적어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교수님들이 이런 설문지를 보고 이걸 수업에 반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후배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문지를 조사하거나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성적 관리가 있는데 요거는 주차별 수업인데 1주차에부터 이제 모형 제작을 할 겁니다. 모형 제작을 하고 석고가 이제 붙는 동안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제가 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2주차부터 이제 임플란트 개요에 대해서 약간 이론적인 시간을 많이 좀 할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영상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한테 다시 소개를 좀 하고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CCM 어바웃먼트를 체결해서 지금 요 몰드를 가지고 요쪽에 3번 브릿지를 가지고 우리가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CCM 어바웃먼트를 체결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CCM 어바웃가 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제가 수업 영상에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 크라운을 해서 이 어바웃먼트 만드는 커스텀 어바웃먼트 만드는 왁스업을 할 겁니다. 왁스업을 하고 그걸 컷백을 해서 메모를 하고 5주차에는요. 그래서 6주차에 캐스팅을 해서 7주차 이제 밀링까지 하는데요. 요 7주차까지가 우리가 그러니까 중간고사층까지가 우리가 커스텀을 완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 조금 조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주차는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수교육 학교를 졸업하면 원래 기용협회에 가입하면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든 안 하든 기용사 면허증을 딴 사람은 1년에 보수교육 8평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8평점을 받기 위해서는 2번의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보수교육이 있고 지방에 하나가 있는데 4평점씩 받는데요. 그래서 이 7월, 우리가 7주차쯤 되면 지방의 보수교육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토요일 날 이제 보수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제가 우리 실습 담당하시는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여기서 수업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미나도 열리고 강좌도 열리고 재료 전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가서 수업을 합니다. 야외 수업으로, 대체 수업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참석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7주차까지 요 커스텀 어바웃먼트를 다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9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커스텀을 만든 그 위에다가 크라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브릿지 크라운을 이렇게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하는데요. 요거는 지금 세라믹인데 원래 우리는 일반 크라운으로 만들 겁니다. 일반 TC 메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중간에 시간이 난다면 제가 여기 보면 트랜스퍼 지거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커스텀을 만들면 이 치과에 지거를 제작해 줍니다. 기용소에서 만들고 나면. 왜냐하면 지거 없으면 치과 의사분이 얘를 임플란트를 환자 후안에 꼽을 때, 어바웃먼트를 갖다 꼽을 때 방향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임플란트는 육각 아니면 팔각입니다. 그 안에 각이 있기 때문에 헥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랜스퍼 지거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어느 소장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지거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진을 좀 써보면 다루어보면 조금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전공심화 과정에서 시간을 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트랜스퍼 지거는 만들 줄 알고 그런 실력을 쌓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평가 방법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거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40분, 40분, 출석평가 20점인데,
과제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중간고사는 지필고사를 칠 겁니다. 이론을 많이 테스트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그래서 후반기에 갈수록 이론은 자꾸 없어질 거고요. 제가 집중적으로 전반기에 이론을 좀 많은 수업을 할 건데, 물론 이제 실습에 따라서 시간이 그만큼 나야 좀 많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계속 영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 와서는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학생이든 제 수업 기간 중에 한두 번은 꼭 질문을 하도록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평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실습을 하면 사실은 결과물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평가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뭐 양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과정평가를 중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최종 평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평가 방법도 그때 가서 만약에 중간고사 칠 때 되면 제가 한 번 더 확실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인데 일단은 우리는 대면 수업이 원칙입니다. 대면 수업 원칙인데 제가 간혹 이제 비대면 수업도 한 번 정도는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되면 또 비대면 수업도 하고요. 너무 이렇게 수업에 얽매이지 않도록 좀 더 좀 융통성 있게 좀 하면 가장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토요일 날은 대면 수업이 원칙이기 때문에 학교는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나중에 그거 말고 또 학술대회라든지 또 우리가 비대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럴 때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디오반 모집하는 건데요. 요거 우리가 한 3, 4월 달 되면 디오 인터넷 회사에서 자기 미국 지사에 근무할 우리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아마 요걸 얘기를 들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때 좀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집할 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네오 임플란트라는 회사 있습니다. 네오바이오텍이라고. 여기서 예전에 모집했는데, 지금 작년에 몇 년 동안은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모집은, 뭐 지금까지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락 오면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대학원 진학하는 학생들이 우리 전공심화 과정 중에서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오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떨 때는 경대 치대에서 보철학 교수님이 오셔서 홍보할 때도 있습니다. 전에 한 번은 제가 저 수업 시간에 한번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다른 교수님한테 상의를 해도 여러분 충분히 대학원 진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몰드, 이제 우리 수업 과정의 몰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화학인데요. 화학 우측은 3번 브릿지고 좌측은 이제 싱글짜리인데요. 예전에는 4시간 수업을 할 때는 3번 브릿지와 싱글짜리를 다 했습니다. 이쪽은 세멘테이션 타입을 했고, 이쪽은 스크류 타입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지금은 3시간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3번 브릿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 몰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임프레션 뜬 거, 임상에서 뜬 걸 한번 보여줬는데, 뭐, 썩 좋은 작품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제가 트랜스퍼 타입과 이렇게 임프레션 코핑이 딸려 나오는 픽업 타입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수업 시간 실습을 할 때는 좀 더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하고, 아니면 영상에서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학기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거다는 걸 먼저 오리엔테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랩 안로하고 임프레션 코핑을 체결을 한 다음에 이 몰드에다가 꽂습니다. 원래 뭐 임프레션이 있으면 임상에서는 임프레션을 갖다 꽂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 작업을 하고요. 아마 요거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수업 시간에 했을 겁니다. 싱글짜리 한 개지만은 이렇게 해서 검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톤을 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톤을 부으면 모형이 나오면 임프레션 코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모형이 작은 모형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모형 제작한 다음에 요 임프레션 코팅을 제거하고 요게 이제 CCM 어바웃먼트입니다. 원래 이제 UCLA 어바웃먼트를 많이 쓰는데 UCLA 어바웃먼트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대용으로 CCM 어바웃먼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CCM 어바웃먼트를 가지고 커튼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대합치가 있으면 대합치 간격을 맞춰서 긴 부분을 잘라내면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대합치가 없기 때문에 대합치 없는 모형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대합치가 있으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대합치 없는 모형을 할 때 여기의 기준은 이 4번 치아입니다. 그래서 이 4번 치아보다 낮게 만들어서 나중에 커튼과 크라운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이 4번 치아의 높이와 유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이렇게 요게 치아의 교환면 높이고요. 여기 높이보다는 이만큼 낮춰서 잘라줘야 이 높이를 적어도 한 2mm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우리가 포셔닝 같은 거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교환면 두께가 한 1.5mm 정도 PFM 같은 거 잡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커스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크라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 넉넉하게 한 2mm 정도는 잡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크라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mm나 한 2.5mm 정도는 넉넉하게 여유있게 공간을 두시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부분을 잘라버리면 되고요. 자, 이런 디자인 한 다음에 이제 풀학습을 합니다. 전체적인 크라운의 형태를 잡아보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컷백을 합니다. 이는 원래 이제 PFM도 역시나 그렇게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컷백을 한 다음에 커텀을 컷백 한 다음에 커텀을 만들기 위해서 메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 왁스가 덜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거름이 있기 때문에 왁스가 끝까지 못 흘러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빼내가지고 이쪽에서 왁스를 흘려 넣어서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메모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루를 달아가지고 메모를 하고요. 자, 요거는 다른 모형이고요. 자, 이렇게 요것도 이제 밀링하는 과정인데, 자, 여러분들 요 부분을 나중에 이제 다시 아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오른쪽 요 부분이 커스텀 어바웃먼트 제작한 거고요. 요거는 기성 어바웃먼트입니다. 자, 기성 어바웃먼트는 뭐냐 하면 임플란트 회사에서 그냥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커튼과 기성의 차이점을 나중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를 해오라고 해서 아마 발표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미리 눈여겨봐 두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캐드로 디자인했을 때, 소프트 메탈로 깎거나 아니면 밀링을 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튼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커튼을 이제 밀링을 해서 만든 커튼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큐팅을 해서 만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튼이 나오면, 이렇게 커튼 어바웃먼트가 다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에를 채우고, 왁스업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중간 시간이 있을 때, 커튼의 지거, 테니스프 지거,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이 지거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거를 만들어야, 치과에 가서, 바이트를 쓸 때도 사용되고 아니면 원장님이 임플란트 환자 구안에 이 커스텀 어바웃먼트를 체결할 때 방향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그를 만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아노다이징이라고 해서 커튼을 만들고 부식도 방지하고, 좀 약간 강도도 더 높이고, 이런 목적으로 아노다이징을 하는데, 우리 기공소는 일반적으로 아노다이징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과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하면 내 부식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여러모로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노다이징을 제가 일부러 사진에 넣어서 한번 보여줬고요. 자, 이거는 뭐 전압 보충을 만드는 거고요. 자, 이 레진 코핑은 왜 만드냐 하면, 레진 코핑은 우리가
커스텀 어바웃먼트를 다 만들어서 크라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메탈 위에 크라운 왁스를 얹어 보시면 왁스가 벌어져 버립니다. 메탈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데다가 왁스를 얹으면 왁스가 메탈하고 분리가 돼요. 분리지 안 발라도.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크라운을 나중에 제대로 된 크라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진 코팅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위에다가 왁스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레진 코팅 만드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레진으로 다 하면 레진은 수축이 옵니다. 그래서 레진은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크라운이 적합 상태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마진을 잘라내고 마진 부분은 왁스로 만들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실습 시간에 설명을 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차피 그것도 크라운 왁스업을 다 한 다음에 왁스업 사진이 없네요. 왁스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나 메모를 해서 주조한 다음에 폴리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라운을 완성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습하는 한 학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실습 때는 실습은 실습대로 해나가고 나머지 이론은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고 가능하면 3시간 수업이면 최소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이론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임플란트에서 이제 전공심화 과정 좀 마치면 어디 가서 임플란트에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목표를 잡고 그 정도 실력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시험 평가 계획인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아마 이 카톡방에다가 단톡방에다가 이걸 한번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전공심화 과정을 들어오게 된 동기, 입학 동기를 한번 물어볼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학교 첫 수업 오기 전에 저한테 미리 메일로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전공심화 과정과 학사 일정의 애로사항이나 개인의 현재 상황, 아니면 자기가 전공심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배웠으면 한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난 전공심화를 졸업하기 위해서, 하고 나서는 기용소에 취업할 건지, 임플란트 회사에 취업할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 취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물론 뭐, 지금 전공심화를 하는 동안에 바뀔 수도 있지만은, 지금 들어온 현재 생각을 적어주시면, 제가 또 많은 또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서로 많이 적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좀 더 나은 학교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1교시 전공심화 임상치경 세미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